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한 주간의 다국적 지구촌 온일류 영화연예 학습지 주간 김우케,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인기 공포영화 시리즈였던 스크림의 리부트 버전이 2022년 1월 14일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커트니 콕스가 게일 웨더스로, 데이비드 아케트가 보안관인 듀이 라일리로 그대로 복귀한다고 하고요. 올해 안에 노스캐롤라이나 윌밍턴에서 촬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직 이 시리즈를 못 보셨다면 1편부터 쭉 달리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올타임 레전드 배트맨 크리스찬 베일이 맷 리브스 감독의 최신작인 더 배트맨에 출연하는 로버트 패틴슨에게 조언을 건네줬다네요. 김우케를 꾸준히 봐오신 캐청자시라면 당연히 DC 팬덤도 아시겠죠. 여기서 더 배트맨 순서가 있었고, 이 영화를 연출하고 있는 맷 리브스 감독이 팬들로부터 의상에 대한 질문을 받더니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려줬었죠. 로버트 패틴슨의 로버트를 로비라고 줄여 말하던 맷 감독은 로비 크리스찬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크리스찬은 나 자신을 안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했고, 수트를 입으면서 인간으로서 살아있어야 한다 라는 조언을 건넸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어드바이스가 화장실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저스티스 리그에서 배트맨을 연기했던 벤 애플렉은 자신이 입던 배트수트에 지퍼가 없자 크리스찬에게 들었던 일단 지퍼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라는 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것과 비슷한 조언을 은유적으로 로버트에게 크리스찬이 건넨 것이죠. 레전드도 고생했던 배트수트와 화장실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감독인 스콧 데릭슨이 영화 테넷을 극장에서 보는 걸 두고 사람들에게 미묘한 경고 트윗을 날려서 화제가 되었죠. 테넷이나 그 이외의 영화들을 극장에서 보지 말라 라고 말했던 스콧 감독은 물론 미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라는 말도 덧붙였죠. 이런 일을 두고 도덕성이 결여된 게 아니냐, 난 이미 영화관에 갔는데 마스크도 잘 썼고 아무 일도 없었다 라던가, 상영이 끝나고 30분 넘게 방역과 청소를 반복하고 있다는 등 여러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톰 크루즈도 테넷을 봤다고 하죠. 런던에서 열린 시사회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팬들에게 알렸는데요. 미션 임파서블의 감독인 크리스토퍼 맥커리와 이 영화를 보고 얼마나 토론을 했을지 감도 안 잡히네요. 톰 크루즈는 이런 트윗도 올렸습니다. 큰 영화는 큰 스크린으로 보는 게 가장 좋죠. 왕겜의 스타 에밀리아 클라크가 4년 전부터 살던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합니다. 에밀리아가 내놓은 집의 가격은 500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구입가는 460만 달러였다죠. 꽤 양심적인 시세 차익이라는 평이 있고요. 에밀리아의 저택은 침실 2개, 욕실 3개에 예쁜 벽난로가 있는 햇살과 풀떼기가 자라는 멋진 집이 되겠습니다.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LA 베니스에 살고 있죠. 이 집도 베니스 비치와 가깝다고 하네요. 돈 있으신 분들께서는 에밀리아에게 연락해서 이 집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간판 작품인 기묘한 이야기의 낸시 역으로 알려진 나탈리아 다이어가 자기보다도 어린 배우들이 미디어에 의해서 다소 성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했네요. 나탈리아는 기묘한 이야기의 공동 출연자들 모두가 정말 좋은 아이들이고 이 미친 세상에서 성장해야 하며 스스로 그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면 그저 10대로 바라봐주고 내버려두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뭘 말하는 건지 명쾌하게 와닿지 않으시죠? 대충 유출을 해보자면 기묘한 이야기의 11역 밀리 바비 브라운이 2017년 한 잡지에서 가장 섹시한 배우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되었었거든요. 당시 밀리의 나이가 13살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밀리가 16살 때 밀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섹시하다고 표현된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는 당시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휴잭맨이 떠난 이후 차기 울버린이 킹스맨의 테론 에저턴이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이 소문을 두고 본인이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건 행복한 일이고 고맙긴 한데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테런은 최근 영화 테트리스의 촬영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게임 테트리스의 법정 투쟁의 실화를 다룬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캡틴 마블 브리라슨이 실사판 젤다의 전설의 젤다 공주로 닌텐도와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네요. 2022년 개봉을 염두하고 있다는데 안되면 넷플릭스로 간다고 합니다. 브리는 이 작품에 큰 관심이 있다고 닌텐도 측에 직접적으로 어필을 했다고 하죠. 최근에는 자신이 동물의 숲에 열중하는 모습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어쩌면 큰 그림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젤다의 전설 실사판은 2015년부터 얘기가 솔솔 나왔었는데요. 쏙 들어갔다가 5년이나 지나서 다시 얘기가 나오고 브리라슨이 등판했죠. 얼마 전 나홀로 집의 케빈, 맥컬리 컬킨이 4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올린 트윗이 화제가 되었죠. 내용은 심플합니다. 안녕 얘들아, 늙어가는 걸 느끼고 싶니? 나 올해 40이야. 맥컬리는 과거에 여러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었다가 2016년부터 배우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죠. 현재는 인기 호러 시리즈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에 시즌 10에 출연 계약을 한 상태고요.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엠버워드 소식입니다. 주간 김효캐 애독자시라면 이미 모두 전부 죄다 알고 계실 테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지난 7월 런던에서 조니와 엠버는 3주 내내 재판을 했었죠. 사실상 엠버는 증인이자 주요 참고인이긴 했는데 이 런던 재판의 결과가 엠버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엠버가 조니에게 1억 달러짜리 손해배상을 걸었다고 합니다. 조니가 엠버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페이크 SNS 계정을 이용해서 분탕질을 했다면서 말이죠. 제가 볼 땐 이거 몇 년 더 갑니다. 조니 뎁은 신비한 동물 사전 3편에도 출연이 결정되어 엠버가 건 재판에 말리면 이 영화 촬영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버지니아 페어팩스 컨트리 법원에 재판 지연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원래는 이 영화를 올해 봄부터 브라질에 있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찍기로 했었는데요. 촬영이 미뤄지면서 재판하고 겹쳐버린 것이죠. 재판 일정은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28일입니다. 애초에 워너 측은 10월부터 런던에서 촬영을 시작하고 2021년 2월 말까지 끝낸다는 방침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조니 측은 3월부터 6월 사이에만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게다가 이 와중에 조니는 연애도 하는 중이죠. 소피 헤르만이라는 독일인 모델인데요. 영국 예능인 메이드 인 첼시 시즌6에 출연 중입니다. 독일 쪽 언론에서는 소피가 전화번호를 적어서 조니의 기타 줄 사이에 끼워놨고 그 이후 여러 번 통화를 하면서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재판과 영화와 연애와 음악을 동시에 하는 조니. 당신이란 남자는 정말. 드웨인 존슨이 9월 2일 인스타그램에 11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자신과 가족이 삐로나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극복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였다고도 밝혔죠. 지금은 전부 완치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가능성은 없어졌기에 주님께 감사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드웨인은 자신과 같은 일로 부모님을 잃은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실감했으며 스스로 엄격한 매너를 갖추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자는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테넷과 더 배트맨의 배우 로버트 패틴슨도 확진이 나서 배트맨 제작이 중단이 되었죠. 촬영 재개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고요. 워너 측의 공식 코멘트는 아직 없습니다. 이미 얼마 전 제작진 중에 양성인 사람이 나와서 촬영이 중단되었다는 보도가 있긴 했었는데요. 그게 로버트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었죠. 일단 촬영 현장 자체는 완전히 카오스 상태였다고 하고요. 앞으로 로버트는 적어도 2주 이상 격리가 되어야 하고 모든 출연진들과 제작진들은 전부 집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워너에게는 못해도 수천만 달러의 손실이 생기죠. 내년 10월 개봉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아직 3개월 정도 더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개봉 일정이 더 미뤄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회복을 바랄 수밖에 없겠죠. 올해 56세인 브래드 피트가 드디어 여친이 생기나 봅니다. 29살 연하의 독일 모델과 바캉스를 즐기러 떠나다가 파파라치의 카메라에 담겼거든요. 몇몇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사귀고 있는 게 맞다고 하는데요. 이 니콜이라는 모델은 독일에서는 엘레나 하퍼스바자의 표지에 나오는 이른바 네임드 모델이고 무려 5개 국어를 할 수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아들도 하나 있다는데요. 얼마 전부터 인스타에 아들 게시물이 내려갔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안젤리나 졸리와 양육권 재판이 아직 안 끝났죠. 그렇지만 두 사람 모두 법적으로는 남남이고 솔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게 진지한 연애라면 브래드 피트로서는 꽤 오랜만이긴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니콜이 독일의 유명 레스토랑 경영자인 롤랜드 메리와 8년간의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롤랜드의 측근은 그들의 관계는 오픈 릴레이션쉽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게 말이죠. 연애나 결혼 중에도 다른 상대와 데이트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걸 용인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의 아미 해머도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머 윌리스와 함께 있는 게 포착이 됐는데요. 아주 친밀해 보이죠. 루머는 브루스 윌리스와 데미 무어 사이의 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었죠. 마블의 블랙팬서 체드윅 보스먼이 8월 28일 금요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43세였고요. 4년 동안 투병을 해오다 불행히도 올해 타계를 하게 된 것이죠. 팬들이 놀랐던 이유는요. 그 고통스러운 질병을 팬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서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체드윅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가족들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체드윅 보스먼의 죽음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체드윅은 2016년 3기 대장암 진단을 받고 지난 4년간 투병하다 4기로 병이 진행되었습니다. 체드윅은 진실된 파이터로서 모든 것을 참아가며 많은 영화에 출연했고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영화 마셜, DA5 블러드, 마 레이니스 블랙바텀 등의 영화는 많은 횟수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던 중에 촬영된 것입니다. 블랙팬서는 그에게도 영광스러운 경력이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아내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두익의 가족들이 올린 이 트윗은 현재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좋아요가 달린 트윗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체두익 본인이 올린 마지막 트윗은 8월 12일자로 게시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여성 부통령 후보가 된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전 가족들의 성명 말인데요. 아내라는 표현이 있었죠. 체두익은 작년 10월 가수 테일러 시몬 레드워드와 약혼을 했었죠. 체두익의 가족들이 밝히길 죽기 전에 약혼자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테일러가 2014년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포모나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관계가 눈에 띄기 시작했었죠. 많은 배우들이 체두익에게 경의를 표하기도 했었지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요. NBA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가 8월 29일 토요일에 열린 플레이오프 5경기에서 경기 시작 전에 이런 포즈를 취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또 한 사람은 겨울왕국의 올라프 역 조시 게드인데요. 영화 마샬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이후로 계속 친밀하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조시는 체두익에게 받은 편지와 인스타그램에 눈물을 흘리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블랙팬서의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길 체두익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도 그가 아프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블 스튜디오는 우리의 마음은 부서졌고 우리는 체두익의 가족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유산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체두익 보스만은 목숨을 걸고 싸우며 운동장을 평평하게 다졌다. 그거야말로 영웅주의지. 좋았던 시절과 웃음, 그가 이 경기를 바꾼 방식을 기억할 거야. 크리스 에반스는 난 완전히 망연자실했다. 이게 가슴 아픈 일이기 이전에 체두익은 정말 특별했다. 진짜 중에 진짜였지. 아주 헌신적이고 호기심이 넘치는 예술가였어. 이런 힘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연기자는 드물지. 그에게는 창조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나는 우리 우정에 끝없이 감사한다. 내 생각과 기도는 그의 가족과 함께 할 것이다. 영면하소서 왕이시여. 브리라스는 체두익은 힘과 평화를 뿜어내는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보다 더 많은 걸 지지했던 사람. 그 누가 시간을 들여가며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당신이 흔들릴 때 격려해 줬는가. 이 기억들을 갖게 되어 영광이다. 대화도 웃음도 내 마음은 너와 너의 가족과 함께 있다. 그리울 거고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힘과 평화에 안식하길 내 친구여. 톰 홀랜드는 체두익 당신은 영화보다 영화 밖에서 영웅이었어요. 촬영 현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전세계 수백만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었고 기쁨과 행복을 줬습니다. 당신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헐크 마크 러팔로는 체두익의 죽음으로 올해의 비극의 골이 더 깊어졌다. 그에게는 엄청난 재능이 있었다. 형제여, 넌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위대함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사랑해. 토르 크리스 햄스워스는 네가 그립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넌 내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보냅니다. 스타로드 크리스 프렛은 내 기도를 체두익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바칩니다. 세상은 그의 놀라운 재능을 잃게 됐어요. 주님이 그 영혼에 안식을 주시길. 이런 얘기들을 마블 배우들이 자신의 SNS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들도 있었죠. 더 선즈의 경우를 좀 보면요, 올해 4월 체중이 많이 감소된 체두익의 사진을 올리면서 죽을 만큼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말랐다고 썼죠. 여기서 죽을 만큼이라는 이 표현을 두고 비판이 좀 있고요. 한때 과도하게 마른 체두익의 모습을 보고 인터넷에서는 약물 과용이라는 악플이나 인신공격이 달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모든 사람들의 신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갖고 표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두익은 회복의 희망을 갖고 있었고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도 블랙팬서 속편에 출연하는 것을 두고 깊은 고민을 하기도 했다죠. 블랙팬서2는 9월부터 촬영에 잡혀 있었고 준비 역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 공개 예정이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블랙팬서를 이어갈지는 아직 미정이고 디즈니는 속편의 여부보다 체두익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두익이 자신의 병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마 레이니스 블랙바텀 촬영 당시 엄청난 통증에 시달렸는데도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리고 체두익의 고향이 사우스캐롤라이나입니다. 팬들은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달라는 청원서를 작성했고 시장실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인데요.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본인이 암 환우시거나 가족분들 중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있으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겨내시고 두려움도 떨쳐내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주간 김용회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용회 K였습니다.